이 특별한 고양이가 보이시나요? 포토샵일 수도 있지만 진짜 고양이라고 해보죠. 여러분은 기꺼이 입양을 위해 돈을 지불하고 싶으실 텐데요. 하지만 이 고양이는 러시아의 예카테린부르크 출신의 고양이로 아주 비싼 종이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가격이죠. 너무 실망하지는 않으셨길 바라며 그럼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반려동물들을 만나보시죠. 2014년 티베탄 마스티프 강아지는 1200만 위안에 팔렸는데요. 지구상 가장 값비싼 강아지의 판매가 이루어진 거예요. 중국 동부 해안 지방인 절강의 고급 반려동물 박람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이것은 한국 돈으로 20억 원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확실히 사치에 해당하는데요. 이 강아지는 키가 80cm, 31인치이고 무게는 90kg, 200파운드예요. 하지만 무엇이 특별하기에 누가 이렇게 비싼 가격을 지불했을까요? 우선 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원래 높은 고도에서 자란 그들은 유목견으로 알려졌는데요. 티베탄 마스티프는 훌륭한 경비견이었고 밤에 동행하는 데 사용되었어요. 반려동물로 키울 수는 있지만 바깥 공기를 좋아하며 메어두는 것은 좋지 않아요. 긴 이중털을 갖고 있으며 금발을 포함한 다양한 색을 띠죠. 그들의 털은 다른 큰 개들처럼 냄새가 나지 않아요. 그들은 전 세계적으로 마스티프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요. 유럽인들의 오해로 인해 그 이름이 붙여지게 된 거죠. 이 종은 두 가지 유형인 도키와 창키가 있으며 후자는 더 강인하다고 해요. 완전히 자라면 수컷은 33인치, 83cm에 55에서 90kg, 121에서 198파운드가 되는데요. 물론 이것보다도 더 크게 만드는 브리더들도 있죠. 이보다 너무 큰 경우가 있다면 포토샵 등으로 위조된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실제로 2013년 중국 동물원이 티베탄 마스티프를 아프리카 사자로 속인 사례가 있었어요. 이들이 얼마나 인상적인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주죠. 사자를 말했으니 이제 특별하고 아름다운 사자를 만나볼까요? 이 종은 화이트 라이온인데요. 나중엔 약 3m, 10피트 정도에 240kg, 530파운드까지 자라요. 하지만 지금은 귀여움을 즐기도록 하죠. 물론 이 귀여움에 대한 대가는 14만 달러 선인데요. 하나로 1억이 넘는 돈이죠. 그런데 왜 그렇게 비싸고 어떻게 하얀색으로 태어나게 된 걸까요? 그것은 사자의 털에 색소 부족을 야기하는 돌연변이 때문인데요. 남아프리카 사자에 속하며 지역 부족의 영물인 백사자는 1938년에 팀 바바티 지역에서 처음 확인되었는데요. 하지만 70년대 크리스 맥브라이드가 쓴 책 덕분에 이 사자는 대중의 주목을 받았어요. 지난 수십 년간 남아프리카에서 영국의 웨스트 미들랜드 사파리 파크 등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에 화이트 라이온이 퍼지게 되었는데요. 불행하게도 그들은 서커스 공연 목적으로 많이 팔려나갔어요. 물론 처음엔 혐의였지만 많이 찾는 이들을 중심으로 이런 일들이 빈번히 일어났죠. 화이트 라이온을 기르는 것은 종종 논쟁을 불러일으켰어요. 일부는 근친 교배로 인해 야생으로의 복귀가 부적합해진다고 우려했는데요. 만약 이 사자를 기르기로 결심했다면 막대한 비용을 지불할 각오를 하셔야 할 거예요. 먹이를 주는 것도 수백이 들 것이고 왕성한 식욕 때문에 빈곤한 삶에 빠지게 될지도 몰라요. 또한 이들이 자라서 포식자가 될 위험을 감수해야 할 거예요. 이제 다소 작은 반려동물을 찾아보기로 할까요? 이제 벵갈 고양이를 만나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비용은 약 5,000달러이지만 종에 따라 다르며 1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어요. 간략하게 이들이 어떻게 분류되는지 설명해 드릴 텐데요. 일단 발톱은 기본이에요. 벵골 고양이는 야생이나 동물원에서나 볼 수 있는 큰 고양이처럼 생겼는데요. 사이즈는 실내 고양이만 하고요. 이 종은 장미리 브리딩한 종이며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고양이들의 비슷한 무늬가 보였어요. 그런데 이 고양이에게서 보이는 독특한 무늬는 어떻게 얻은 걸까요? 실내용 고양이를 아시아 살쾡이와 이집트 마오와 교배시켜서 얻을 수 있었다고 해요. 종 분류는 어떻게 되냐고요? F1 벵갈과 F2, F3 등으로 타이틀이 붙게 돼요. F1은 마치 스포츠 레이싱을 떠오르게 하는데요. 그들의 활동적인 성격과 어울리죠.
벵갈 고양이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으며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해요. F1은 초기 세대의 고양이를 대표하며 가장 비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들은 비용이 많이 들지만 지역마다 법이 달라요. 예를 들어 뉴욕이나 하와이 등지에선 허용이 되지 않는데요. 게다가 이렇게 작고 귀여운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비용이 만만치 않아요. 작다고 해서 키우기 쉬운 건 아님을 의미하죠. 이제 화제를 바꾸어서 새 친구들을 만나볼까요? 야자 유황 앵무. 블랙팜과 골리앗이라고도 하는 이 앵무새는 호주가 고향인데요. 우리는 1788년 독일의 학자 요한 프리드이 그멜린의 언급 덕분에 이들을 알게 되었어요. 이들을 다소 길들일 수는 있지만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며 두꺼운 장갑이 필요할지도 몰라요. 큰 풀이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을 수 있으며 실내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은데요. 한 마리를 키우고 싶다면요, 무려 2만 달러를 지불하셔야 해요. 야자 유황 앵무는 인내심과 큰 돈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 앵무는 매우 크기까지 한대요. 얼마나 큰 걸까요? 최대 24인치, 61cm까지 자라며 무게는 최대 1.36kg, 3파운드예요. 나쁜 면만을 언급했지만 좋은 점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 새는 지능적이고 신뢰가 형성되면 재주를 부린다고 해요. 일부 보고에 따르면 90년 동안 살 수 있다고 하고요. 여러분이 집에 들어갈 때 저녁 인사를 해줄 수도 있어요. 마치 인간들처럼 부르기도 하죠. 이들은 사교적이며 야생에서 친구들과 그룹을 형성하는데요. 이들의 정말 멋진 점들 중 하나는 두드림이에요. 막대기를 가져가면 그들은 그걸 두드려보고 구멍이 나면 둥지를 틀어요. 이런 특징들 때문에 실내에서 키우기엔 적합하지 않죠. 하지만 이 목록에 있는 동물 중에는 양호한 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음에 만나볼 동물은요, 바로 여러분의 손바닥 안에 들어갈 정도예요. 대략 4,000달러의 핑거 몽키는 마치 미니 버전처럼 생겼는데요. 작지만 모든 것을 갖추고 있죠. 지구상에서 가장 작은 영장류로 기록되어 있어요. 분류 방법에는 약간 혼선이 있지만 피그미 마모셋이라는 이름이 1823년 독일의 학자 요한 밥티스트 리터 폰 스픽스에 의해 붙여졌어요. 성체가 되더라도 크기는 6인치, 15.24cm이며 최대 무게는 0.14kg, 0.3파운드인데요. 데리고 다니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물론 꼭 기저귀를 채우셔야 해요. 어디다가 무엇을 남길지 모르거든요. 또한 말을 듣지 않는 경우 그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데요. 이 작은 친구가 좋아하는 것은 유칼립투스 나무라고 해요. 웨스트 아마존 분지 출신의 핑거 몽키는 알라바마, 위스콘신 등 미국의 친숙한 장소들에서 구입이 가능한데요. 명심해야 할 것은 모든 지역에서 합법적이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크기 때문에 무심코 밟을 수도 있으니 매우 조심하셔야 해요. 하지만 핑거 몽키는 다음 후보보다는 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뱀이거든요. 라벤더, 알비노볼 파이썬은 실제로 그다지 위협적으로 보이지는 않은데요. 사실 이들은 반려동물로도 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먹이로 생쥐를 줘야 하죠. 가격이 4만 달러로 통장을 텅 비게 할 수 있지만 화려한 색상으로 인해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해요. 라벤더 알비노볼 파이썬은 태어날 때는 순수한 흰색인데요. 그 다음 라벤더 색이 발달하여 일부는 노란색이 되고 카라멜 색상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뱀은 몸에 멜라닌이 없기 때문에 피부에 색소가 없는데요. 이들의 빨간 눈은 뱀 애호가들에게 매우 어필하는 요소이죠. 암컷이 수컷보다 더 치명적이다 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암컷은 보통 더 거대해요. 일반적으로 이들은 6피트, 182cm에 무게는 1.6kg으로 자라요. 이들이 반려동물로 키워지는 데는 시간이 걸렸고 1990년대부터 그들은 수천 달러에 팔리기 시작했죠. 라벤더 알비노의 경우는 프리미엄이 붙어요. 그들은 아프리카, 특히 서부와 중앙에 분포하는데요. 매년 최대 5만 마리의 볼 파이썬이 아프리카에서 판매되고 있어요.
다음에 소개해드릴 동물은 원한다면 날 수도 있는 동물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큰 앵무죠. 그 이름이 뭐냐고요? 바로 히아신스 마카오예요. 이 귀중한 앵무새는 수천 달러에 판매되고 있어요. 1만 달러에도 팔리며 더 비싼 경우도 있죠. 왜 그렇게 비쌀까요? 우선 그들을 보세요. 코발트 블루의 깃털과 노란 무늬로 아름다움을 뽐내죠. 그들은 1790년에 조류학자 존 라담에 의해 발견되었으며 중남미와 남미의 열대우림에 서식해요. 히아신스 마카오는 또한 하루 종일 웃고 있으며 새 애호가들에게 더욱 매력적인데요. 이 유형의 앵무는 실제로 가장 큰 비행 앵무새 종으로 40인치 1m의 무게는 1.2에서 1.7kg, 2.6에서 3.7파운드예요. 히아신스 마카오는 보기에는 좋지만 돌보거나 탐구하긴 좋지 않은데요. 이들의 식습관은 조금 역겨울 수도 있어요. 이 앵무새는 보통 나무에서 나오는 견과류들을 먹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또한 소의 똥에서 반쯤 소화된 견과류들을 먹기도 해요. 그래도 히아신스 마카오는 멸종 위기에 놓인 종이기 때문에 조금 슬픈데요. 남은 개체는 5,000마리에 불과하다고 해요. 이런 아름다운 동물이 멸종한다면 정말 슬플 거예요. 다음에 만나볼 동물은 마찬가지로 색이 화려한 동물인데요. 이 브라자 원숭이는 이마의 주황색 털과 하얀색 수염으로 인해 즉시 구별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야톨라 원숭이로 부르기도 하지만 저희는 공식적인 브라자 원숭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도록 할게요. 가치는 대략 1만 달러이고 이유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이름은 그 종을 발견한 이탈리아와 프랑스 출신의 탐험가 피에르 사보리냥 드 브라자의 이름을 딴 것이고요. 이들은 중앙아프리카의 강과 늪지대에 서식하며 식습관으론 보통 채식을 하며 과일이나 불운한 곤충들을 함께 먹는다고 해요. 브라자 원숭이는 뺨 주머니에 음식을 넣었다가 나중에 먹기도 하는데요. 수컷의 체중은 7kg, 15파운드이며 암컷은 4kg, 9파운드예요. 아마 이 목록에서 가장 신비한 동물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실제로 숨겨짐을 의미하는 네글렉투스라는 학명이 붙을 정도인데요. 그들이 그만큼 잘 숨기 때문이죠. 물론 그들이 포식자나 우리 인간들로부터 숨어 지내는 것은 중요한 일일 거예요. 이제 다음으로 만나볼 동물은 킹카주인데요. 오늘 만나본 동물 중 이름이 제일 특이한데 왜 그렇게 가치가 있는 걸까요? 이국적인 반려동물 킹카주의 비용은 약 3,000달러인데요. 라쿤과 레서팬더의 사촌이라고 해요. 이들은 중남미에서 유래했으며 야행성이지만 바깥을 좋아하는데요. 우리에서 가두어서 키운다면 우리가 무조건 커야 하고 원할 때 나갈 수 있어야 해요. 이들은 허니베어라고도 불리며 그 이유는요. 이들이 매우 스윗한 기질이 있어서라고 하네요. 성인이 되면 길이는 16에서 24인치, 40에서 60cm로 자라며 같은 길이의 꼬리를 지닌다고 해요. 킹카주는 무게가 1.4에서 4.6kg, 3에서 10파운드 정도 나가요. 과일은 좋아하지만 감귤은 싫어한다고 해요. 그리고 딸기도 싫어해서 단 것은 좋아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리고 기르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을 각오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먹이는 주당 10달러 선으로 비교적 저렴하지만 케이지 비용과 건강 문제가 있어요. 때문에 몇백 달러는 쓰이게 되겠죠. 이제 마지막 동물 하나가 남았는데요. 여기에 다른 동물들에 비해 저렴하지만 반려동물로서 희귀한 가치를 지니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슈가 글라이더인데요. 거대한 눈을 가진 이 소형 유대류는 길이가 9에서 12인치, 24에서 30cm이며 날개를 펼치고 날 수 있는 잉막을 가졌는데요. 그렇게 글라이더라는 이름이 붙은 거죠. 이 이국적인 반려동물은 등반하기 위해 높은 곳을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동물들보다 신경을 써줘야 해요. 그리고 그 후에는 가장 잘하는 일을 하는데요. 바로 하늘을 나는 것이죠. 이들은 장난감과 함께 우리에 보관하면 좋아하며 본질적으로는 사회적이기 때문에 둘 이상을 키우는 것이 권장돼요. 슈가 글라이더는 호주, 뉴기니, 인도네시아에서 발견되는데요. 슬프게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밀렵을 당했어요.
글라이더는 놀랍게도 해외 쇼핑몰에서 판매할 정도인데요. 하지만 불법적으로 밀렵된 경우들을 주의하셔야 해요. $500는 큰 돈이지만 여기 $20,000의 앵무새와 비교하면 작아 보이죠. 여기에서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250면 구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이 매력적이고 영리한 반려동물을 키우게 된다면 무료 고개 비행을 관람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부 반려동물은 정말 비싸고 그만한 이유가 있죠. 그들의 가치가 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해주세요. 만약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다른 동물이 있다면 저희에게 알려주시고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버튼을 켜주세요. 그러면 새 영상의 알림을 바로 받으실 수 있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만나요.